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교통사고 치사사건으로 형사 입건됩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사망했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치사사건의 경우 100% 불강력적인 사고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무죄 판결은 쉽지 않습니다. 과실이 어느 정도만 인정돼도 금고형 집행유예가 가장 많이 선고되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과실범이기 때문에 곧바로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끝나는 사건도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치사사건임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통해서 사망사고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과 그 상황이 생겼을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차분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사건은 서울의 한 주유소 출입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주유를 마치고 우회전을 하면서 도로로 나가던 중에 도로를 따라가던 자전거와 충돌을 합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차에 부딪히고 넘어지셔서 차가 그대로 역과를 한 겁니다. 밟고 지나간 거죠. 피해자는 고령의 노인이셨고 운전자는 바로 내려서 구호 조치를 실행하고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교통사고 치사사건으로 입건됐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누구나 주유소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런 사고에도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사고 났을 때는 좀 경황이 없어서 일단 구급 차량 그분을 이제 빨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나중에 경찰 조사할 때 조사 받는 도중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조사를 받고 와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보험회사 측에서 이제 알려주는 변호사가 있긴 했었는데 저를 알아보는 변호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인터넷 통해서 그냥 상담을 해본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수업하시는 그 선생님께서 형사사건을 많이 하신 이기루 변호사님을 알려주셔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상담을 받게 됐죠. 그다음에 상담을 이제 특히 이제 받았을 때 그래도 이제 뭔가 누군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좀 신뢰가 가는 점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 주유소 출입로가 많은 분들이 그냥 잠깐 지나가는 길 같이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법적으로는 도로와 직접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보행자나 자전거 통행이 예상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단순한 서행이 아니라 사실상 일시정지에 가까운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겁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 역시 바로 그 지점에서 주의 의무 위반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과실이 인정됐는데 왜 금고형이 안 나왔지? 형사비금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가 나오는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런 것들은요. 근데 이제 운전자 보험을 그래도 다행히도 부모님께서 근래 이제 새로 이제 바꾸면서 그래도 뭔가 합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기존에 있었던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많았다는 게 그나마 그래도 이제 그 유족들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좀 더 합의를 볼 수 있다는 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들었던 이제 그런 보험이었으면 그래도 보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사비로도 많이 나갔을 텐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새로 든 보험이 그래도 보장이 좀 나쁘지 않았어서 조금 도움이 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또 하나 중요한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피고인이 이 의뢰인이죠. 대학 교수 채용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채용 제한이 오간 정황이 자료로 정리되어 있었고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에 이 임용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직업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쌓아올린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강의 채용도 있었고 직업이 학생들을 좀 이제 가르치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예. 네, 이제 그런 일들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좀 피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가 좀 굉장히 컸고 아무래도 그 실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제 힘들긴 했던 것 같아요.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돌아가신 분한테는 사죄를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또 이제 벌금형이 나오는 게 가장 인생이 아예 바뀌는 판결이겠네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또 이제 계속 탄원서든 뭐든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서 도움을 요청할 때 뭐 이런 사건들을 계속 전부 다 제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 번도 이제 가보지 않은 이제 뭐 이렇게 정신과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는 게 마음 아픈 그 상황을 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그런 고통도 있으셨겠구나. 네,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한 일주일 넘게 수업을 안 하고 진짜 나가서 이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는 대부분 불행한 사고입니다.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 순간의 과실로 벌어지는 일이죠. 이기루 변호사는 교통사고를 불행한 인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많은 사건을 다뤄오면서 평소 문제없이 살아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해자가 되고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현실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시작되면 의뢰인들은 죄책감과 충격,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가해자로서 받는 사회적 시선까지 한꺼번에 떠안게 됩니다. 이때 세상 모두가 가해자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 상황에서 의뢰인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한 명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장면이 반복해서 떠올라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매일같이 걸려오는 전화에서 두려움과 고통을 털어놓는 의뢰인들, 그 과정에서 멘탈이 무너지는 결과가 형벌보다 더 참혹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기루 변호사가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그런 의뢰인들을 옆에서 계속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조언만으로 버텨낼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변호사 역할로만 바라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좋은 결과를 받아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버텨주는 일까지 포함됩니다. 일단 뭐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솔직히 살면서 이제 어떻게 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이제 이런 사고가 생기게 된다면 쉽진 않지만 일단은 심적인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성적인 어떤 생각 먼저 해야 하던 일이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이제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어느 정도 이런 재판을 잘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했던 일들을 평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받고 이기루 변호사님한테 이제 하면서 약간 다르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빨리 그냥 일을 이제 해야지만 일상생활에 적응하고 이 사고에 대해서 어쨌든 생각을 더 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나고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생각들을 조금 이제 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면서 이제 간다면 해결이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무조건 뭔가 뭐 벌금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의 뭐 상업적인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뭔가 여러 가지를 확실하게 준비를 해놓자는 이런 이제 말들이 조금은 이제 이성적으로 더 이제 다가왔고, 뭐 재판이란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 일이란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외적으로도 이런 많은 사건들을 어쨌든 많이 해보신 뭐 경험이 그래도 여러 가지 준비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업에서 이제 멀어지지 않게끔 이제 일적으로도 뭔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이제 알아서 잘 해주셔가지고 그냥 사고가 생기고 나서 이제 뭐 장기간 뭔가 혼자서 이제 있다기보다는 제 일에 더 몰두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게 가장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준비해야 될 일들을 대리인으로서 뭔가 신경 쓰지 않게끔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하던 결과가 나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도 충실하게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이번 사건은 당연히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교통사고 치사 사건의 경우에 금고형 집행유예가 사실상 기본값에 가까운 판결입니다. 그런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했다는 건 운이 좋았다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양형 자료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유족의 입장, 그리고 유족의 감정을 생각해서 설득과 합의, 처벌 불원서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과정,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재판 걱정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사소한 불안까지 정리해준 것.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실력은 판결 결과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끝난 뒤에 다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지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진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셨나요?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마음까지 케어해드리는 교통 형사 전문 변호사 이기루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무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